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존 치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네. 지각 과민 처치, 간단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지각 과민 처치, 복잡이라고도 하죠. 오늘 지각 과민 처치에 대해서 마스터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강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각과민 처치 가와 나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이라고 표현하는 지각과민 처치 가는 약물을 도포한 경우에 우리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물 도포 외에도 불소 이온 도입법을 이용해서 지각과민 처치를 하게 되면 간단으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진료를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시행해도 되나요? 네, 가능하십니다. 같은 치아에 다음번에 또 발라주시고 그다음에 또 발라주시고 2번, 3번 청구 가능합니다. 4번은 안 되나요? 라고 여쭈신다면 네, 가능합니다. 상징적으로 2, 3회 정도라고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4회, 5회도 도포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포의 간격을 너무 촘촘히 오늘, 내일, 모레 아니면 이틀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심사 조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격을 좀 최소 일주일 정도의 텀을 두고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또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셔서 계속적으로 요청한다면 그런 정도는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지각과민 처치 시에 안타깝지만 아주 고가의 재료를 우리가 구매해서 시술을 해드리고 있지만 재료대는 별도로 산정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재료대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재료 신고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재료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가 구매했다라고 하는 거래 명세서는 꼭 구비를 해놓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거래 명세서가 없다. 그런데 지각과민 처치 청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명세서 보관만 하시고 재료 신고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엔 지각과민 처치 복잡이라고 말하는 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허가된 상아질 접착제를 도포한 경우에는 나가 됩니다. 가에서는 약물 도포였고요. 나는 상아질 접착제를 도포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런 상아질 접착제 다 되는 게 아니라 식약처에서 지각과민 처치제로 허가받은 상아질 접착제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재료는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를 산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레이저죠. 식약처에서 이 또한 지각과민 처치용으로 허가를 해준 레이저를 가지고 지각과민 처치를 했다면 그때는 나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가 지각과민 처치용으로 허가받은 레이저가 아니라 연조직, 경조직 처치용으로 인정받은 그 레이저를 가지고 지각과민 처치를 했다면 이때는 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레이저는 반드시 심사평가원에 장비 신고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을 꼭 잊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6치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명확하게 고시로 나와 있죠. 그리고 6개의 치아를 했지만 어떻게 인정되느냐라고 하면 하나만 상아질 접착제를 도포했을 때는 100% 1을 준다. 하지만 2개의 치아에 도포를 했을 때는 2개를 주지 않고 두 번째 치아부터는 그 가격의 20%만을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2개를 하게 되면 120%, 1.2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3개를 하게 되면 1.4, 4개의 치아를 치료하게 되면 1.6 이런 식으로 해서 6개까지 인정이 된다. 자, 그러면 6개가 어떻게 200%로 됩니까? 하나는 100%고 나머지는 20%씩 해서 100%가 되죠. 그래서 200%니까 횟수로는 2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6개를 했다고 6개로 청구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것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횟수 산정 나를 누르시게 되면 1, 1.2, 1.4, 1.6, 1.8, 2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있으니까 확인만 잘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6개월 이내에는 산정할 수가 없다 하고 나서 6개월이 안 됐는데 또 나를 행위를 했다면 이때는 산정할 수가 없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가에서는 제가 최소 일주일 정도의 텀을 둔다면 2번, 3번, 4번도 가능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나야만 다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자분께서 6개월이 안 됐는데 오셔서 부득이하게 또 해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완전 공짜로 서비스로 해야 됩니까? 예, 그럴 수는 없겠죠. 진찰료는 받으셔야죠. 지각감인 처치 나의 행위료는 산정할 수가 없지만 진찰료는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초진인지 재진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진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죠? 뒤에서 또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와 마찬가지로 재료대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고가의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재료대를 별도로 주지 않고 행위료만 인정하게 되어 있죠. 따라서 재료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고 거래 명세서는 잘 보관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각감인 처치 사용 재료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표시하게 되는 여러 재료들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일부만 제가 발췌를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지각감인 처치 가로 인정받는 제품, 글루마입니다. 글루마 그리고 슈퍼실 그리고 MS 코트라고 하는 재료를 도포해줬다, 시린치아에 발라줬다라고 하면 가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하나씩 인정받고 있는 가의 재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GC사의 투스무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치과에서 판매도 하시는 경우도 많고 이때 치아 영양 크림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비급여로 판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투스무스가 지각감인 처치제로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스무스를 이용해서 시린치아에 도포했다라고 하면 지각감인 처치 가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 제품은 이제 우유에서 추출을 해서 제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유 알러지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회사 차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불소 이온 도입기를 이용한 불소 도포는 가로 청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재료와 장비는 다 가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고요. 지금 보시는 하단에 나와 있는 재료들은 나로 산정이 가능한 상아질 접착제의 종류들입니다. 이 외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식약처에서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교재에도 또는 프로그램 안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이 쓰시는 제품이 SE 본드로 알고 있습니다. SE 본드를 바르고 큐링을 하고 그리고 레진을 올리시는 순간 그것은 광중압 레진이 되는 거고요. 상아질 접착제까지만 도포하고 가시면 지각감인 처치 나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시린치아에 시리지 않도록 치료하는 용도로 쓰셨을 때 말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아이본드, 싱글본드, 이지본드, 프리미어본드 여러 본드들이 있고요. 그 다음 하이브리드 코트 그리고 시스템프 등등도 다 지각감인 처치 나로 산정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레이저로 레이저를 사용했을 때 나로 인정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수입하는 키 레이저입니다. 키 레이저를 가지고 지각감인 치료를 했다면 나로 청구할 수 있고요. 이 외에 기타 레이저를 갖고 계신데 지각감인 처치용으로 허가받지 않았다면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청구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3년 현재 수가는 간단한 것은 1,210원이고 복잡한 것은 2,910원의 수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의 치아에 지각감인 처치 간단 또는 복잡을 하게 되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잡인 경우에는 1개, 2개, 3개 이렇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6개를 했을 때 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경우에는 6치를 하면 6치가 인정되지만 나를 입력하게 되면 6이 아니라 횟수가 2로 뜬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1.2, 1.4, 1.6, 1.8, 2 이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에서 6개까지만 가능하다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나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가에서는 6개까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고시에도 6개까지만 가가 인정됩니다라는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도 6개까지니까 가도 6개까지만 인정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모든 교재 그리고 많은 강사님들께서 다 6치까지 가도 나도 다 인정된다라고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이 가의 횟수 제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만 7치, 8치를 했을 때 조정당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괜찮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마다의 또 심사 기준도 좀 다른 것 같고 또 심사평가원에 물어보면 어떤 지원은 가도 6개까지입니다. 어떤 지원은 가는 엄밀히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심평원 지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모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도전하시고 경험하셔서 그 경험치를 얻어내시면 좋겠고요. 개수 제한이 없으니까 그럼 28개 그냥 확 해버릴까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상당히 위험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 같은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있으나 가는 고시로 나와 있는 횟수 제한은 없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불소를 이용한 치아 우식증 예방 처치의 기준입니다. 현재 예방 치료를 위한, 즉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는 보험이 되지 않고 우리가 비급여로 수납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예외의 경우 이분들에 있어서만큼은 예방 목적으로 하지만 치아 우식증 예방을 위해서 하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불소 바니쉬를 도포하거나 불소 용액을 도포하거나 이온 도입법을 이용해서 이온 영동법으로 하는 경우에 지각감인 처치로 인정을 하는 분, 어떤 분들이냐? 예방의 목적이지만 보험이 가능한 분들은 바로 1, 2, 3, 4에 나열된 분들입니다. 네,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아니면 쉐그렌 증후군 환자로 되어 있거나 또는 구강 건조가 상당히 심한 병을 갖고 계시거나 또는 장애인이어서 자가 구강 관리가 상당히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치아 우식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도 불소 도포를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때는 치아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는 글들은 없습니다. 무엇으로 인정되나요? 네, 예전부터 사실은 있었던 기준인데 2022년 4월 달에 명확하게 문구가 좀 바뀌게 됐는데요. 이전에는 차4의 가, 지각감인 처치, 즉 간단한 지각감인 처치로 준용하여 인정한다여서 지금은 완전히 차4의 가, 지각감인 처치로 산정한다라고 지난 2022년 4월에 바뀌게 됐습니다.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문구만 조금 명확화가 된 것이죠. 결론. 치아 우식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는 비급여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적응증 환자에게 시행했다면 이때는 보험으로 청구를 하실 수 있고 그때 무엇으로 청구하나요? 지각감인 처치 가로 청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력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네, 장애인이 오셨습니다. 뇌병변 장애 환자가 오셔서 스스로 구강 관리를 잘 못하셔요. 그래서 구강 상태가 많이 안 좋을까 봐 치아 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를 해드립니다. 자, 이때 청구가 가능하고요. 이때는 치식을 제가 28개를 했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무조건 28이라고 하는 숫자로 청구하시라는 뜻이 아님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만약에 전체의 불소 도포를 하신 게 맞다면 28개의 치아를 선택하셔서 상병명은 예방과 관련된 G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라는 상병명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 내역 설명에도 이렇게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폐성 장애인인지 뇌병변 장애인인지에 따라서 예방 목적으로 했습니다라고 알려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쉐그렌 증후군을 가진 환자였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상병명을 쉐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역시 시행한 치아의 개수만큼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즘 우리 선생님들 사이에서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들도 좀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4가지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지각감인 처치 가가 28개까지 된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장애인 또는 쉐그렌 증후군 또는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 구강 건조증 환자
에게만 이렇게 다수의 치료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모든 환자에게 지각감인 처치 가가 28개씩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지각감인 처치에서 어떻게 청구를 잘 못했는지 오류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2023년 4월 3일 날 오셔서 글루마를 바르셨네요. 그런데 4월 5일, 4월 7일 이틀 간격으로 오셔서 계속 지각감인 처치 가를 지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내원의 간격이 촘촘한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심사 조정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경우는 4월 4일 날 14, 15, 16 그리고 44, 56 6개의 치아에 글루마를 도포해서 지각감인 처치 가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상악의 4, 5, 6번은 워낙 많이 시려하셔서 나아까지 같이 해주신 거죠. 그러면 같은 치아에 가와 나아가 동시에 진행된 것, 이때는 둘 다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 비싼 나로만 인정이 되니까 상악의 14, 15, 16은 지각감인 처치 가를 포기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청구 가이드에서도 이렇게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각감인 처치 가와 나를 당일 동시에 했을 때는 주된 처치만 됩니다. 약물 도포 취소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상악은 취소해야죠. 하악은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로 가져가시고 상악은 나로 가져가시고 그렇게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례는 4월 3일 날 14, 15, 16번에 SA 본드를 바르는 지각감인 처치 나를 하셨습니다. 횟수가 왜 1.4로 뜨는지 이해하셨죠? 네, 4, 5, 6, 1, 1.2, 1.4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식이 되니까 확인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병명은 치아에 기타 명시된 마모로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4월 24일 날 환자가 다시 오신 거죠. 다시 오셔서 또 시려요 라고 해서 이번에는 재료를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해서 SA 본드를 발랐던 그 치아에 글루마를 바르게 된 겁니다. 지각감인 처치 나를 시행하고 이후에 가가 따라온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오류가 됩니다. 가를 먼저 시행해보고 더 센 나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순차적으로 진료가 가야 되는데 지금 역으로 먼저 나를 하고 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지각감인 처치 4월 24일 내용이 아마 심사 조정이 될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페이스 볼까요? 4월 3일 날 13, 14, 15번에 글루마를 도포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날 오셔서 계속 시립니다 라고 해서 이번에는 SA 본드를 발랐어요. 네, 잘하셨네요. 가 하시고 17일 날 나 하셨으니까 순차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6월 20일 날 환자분께서 여전히 시려서 힘들었어요 라고 만약에 내원을 하셨다. 그래서 SA 본드를 또 발라드렸다. 자, 그러면 지각감인 처치 나를 4월 17일 날 하셨고 6월 20일 날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6개월 이내는 동일 부위 재도포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청구를 바르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청구 가이드에서도 안 됩니다. 나 6개월 이내에 하시면 산정할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6월 20일은 진찰료는 받아야죠. 아예 삭제를 하시면 안 되고 진찰료는 받아야 되니까 기본 진료 버튼을 입력하시고 상병명은 그대로 환자가 느끼고 있는 증상, 마모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니까 마모 상병명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역 설명까지 넣어주시면 완벽하고요. 굳이 내역이 없어도 진찰료는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없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6월 20일은 초진일까요? 재진일까요? 진찰료를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재진으로 가야 될까요? 살짝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초진을 잡을 수 있는 그 기준은 치료가 종결되고 30일이 지나면 초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4월 17일 날 SA 본드를 바르고 치료가 종결되고 다시 시려서 6월에 오셔서 발랐다라는 환자의 우리가 CC를 알게 된다면 이것은 초진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계속 시렸는데 참다가 왔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게 우리의 차트에 기록으로 남는다면
초진 적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때는 재진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의 치료 후에 일단 종결이 됐는데 괜찮았는데 다시 재발한 거라면 그때는 초진을, 지속적으로 계속 불편했음을 어필했다면 재진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차팅을 정확하게 하시고 환자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진찰료도 때에 따라 적용을 바꿔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각과민 처치 오류 사례 중에 4월 4일 날 전악 파노라마를 찍고 치료 목적의 치석 제거를 하셨네요. 그런데 같은 날 14번에서 17번까지 4개의 치아에 글루마를 도포했습니다. 치석 제거 당일에 지각과민 처치까지 같이 하신 케이스입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은 저는 청구의 오류라고 판단됩니다. 치석 제거하면 당연히 실이죠. 상하세간이 노출되면서 당연히 실입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의 후유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늘 또 우리가 스케일링을 하고 원인을 제공하고 또 약까지 발라주면서 약 바른 것까지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산정할 수가 없다. 스케일링만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시면 원클릭 청구 가이드에서도 치주 치료 시행한 부위의 지각과민 처치는 일주일이 경과해야만 가능합니다. 왜요? 스케일링하고 하루 이틀은 분명히 많이 실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가 경과되면 상태가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불편하고 시리다면 그것은 과민성 상아질 증상이 있는 질병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스케일링 후 일주일이 지나서 지각과민 처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가이드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요즘 가끔 들리는 이야기들이 최근에 이제 치석 제거와 지각과민 처치 가를 동시에 했을 때 청구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좀 혼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아마도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오늘의 제 강의가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전달될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한번 잘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한 공개 심의 사례의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목에 치석 제거 등 치주 치료 후에 시행되는 차4 지각과민 처치 나의 인정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4의 나, 즉 지각과민 처치 나, 복잡에 대한 걸로 제목이 잡혀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차4, 노란색 형광펜 보시면 차4 지각과민 처치 와 치주질환 처치 또는 치주 조직의 처치, 스케일링 등 보철 치료를 동일 치아에 행한 경우에 지각과민 처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공개심의 사례에서 나와 있죠. 즉 치석 제거와 지각과민 처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쭉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쨌든 일주일이 지나야 7일이 지나야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제일 하단에 따라서 치주 치료 후 처치 차4 지각과민 처치는 이라고 나와 있고요. 일주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한 것이 타당하다라고 공개심의 사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해석을 차4의 나만 해당된다라고 볼 것이냐, 지각과민 처치는 가가 되었던 나가 되었던 치주 치료와는 동시에 할 수 없고 일주일이 지나서만 인정된다라고 볼 것이냐, 여기에서 해석을 좀 다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차4의 나는 안 되는 거 확실히 나와 있지만 차4의 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치석 제거와 차4의 가 지각과민 처치는 동시에 해도 돼라고 지금 교육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들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제가 정리한 내용은 차4의 가가 됐든 나가 됐든 치석 제거, 치주 치료와 함께 당일날 동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경과한 후에 지각과민 처치는 청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다른 어떤 오류가 있나요? 4월 4일 날 프랩 그리고 인프레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이다라고 하니까 지각과민 처치를 했다. 치아를 깎았으니까 당연히 실이고요. 그런데 지각과민 처치를 했다. 그건 당연히 청구할 수가 없는 경우겠죠. 그리고 인레이를 세팅하면 또는 레진 필링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좀 컴플레인 하는 경우가 있죠. 너무 시려요. 치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분명히 상태가 호전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아주 예민한 분들은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팅하는 날 지각감인 처치를 좀 같이 하고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철과 함께 진행된 것은 산정할 수 없다는 기준에 따라서 지각감인 처치는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저와 함께 지각감인 처치 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